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웃집 여자, 민지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에는 내 일기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평소처럼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25살 지은으로서 회사 생활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면 늘 피곤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이웃으로서 가끔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들어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문을 닫고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일기장을 봤어.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 일기장에는 내 비밀이 적혀 있었다. 내가 여성들을 좋아한다는 사실, 특히 민지에게 끌린다는 고백.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어떻게? 왜? 말문이 막혔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내 방 문이 열려 있었어.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 하지만 나도 그래. 그녀의 말에 나는 멍하니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도. 이 순간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바뀔 것임을 직감했다. 민지와 나는 같은 아파트 5층에 살았다. 그녀는 28살,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밝고 활기찬 여성이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나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여자를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숨겨왔어. 부모님 때문에 그녀의 부모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딸이 정상적인 결혼을 하길 바랐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회사 동료인 수진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 수진은 내 절친이었지만 그녀의 보수적인 생각을 알기에 조심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녀가 물었다. 요즘 민지랑 자주 어울리지? 이상해.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와 나는 주말에 몰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곳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항상 두려움과 함께했다. 민지의 가족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방문해 민지야, 소개팅 해볼래? 라고 말했다. 민지는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그 이웃 여자랑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그날 밤 나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지은아, 어떻게 해? 엄마가 알아챌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마음도 불안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위험해졌다. 한 번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민지의 지인이 우리를 봤다. 민지 씨, 친구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후로 그 지인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민지에게 이상한 시선이 쏟아졌다. 선생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학생들까지 알게 된 모양이었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관계를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하지만 포기란 단어는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민지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빛이었다. 그녀와의 대화, 웃음, 눈빛. 모든 게 소중했다. 그러나 사회의 압력은 컸다. 가족의 실망, 직장의 차별. 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조심스럽게 계속해보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하지만 이 결정의 대가는 곧 드러날 터였다. 수진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지은아, 너 민지랑 사귀는 거야?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혐오가 섞여 있었다. 나는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못됐어. 내가 아프다고 생각해. 그녀의 말은 나를 찔렀다. 그 후 수지는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상사는 나를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나는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민지도 학교에서 압박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이 불러 소문이 사실이냐 물었다. 민지는 부정했지만 그날 퇴근 후 나에게 왔다. 지은아,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버텼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어머니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지은이 사랑해. 어머니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다. 그날 우리의 관계는 가족의 벽에 부딪혔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도 털어놓기로 했다. 엄마, 나 여자를 좋아해.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건 병이야. 고쳐야 해. 그 말은 내 심장을 찢었다. 가족의 거부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아프다니. 민지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지만 사회의 시선은 점점 무거워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떠난 후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지은아, 미안해. 내 탓이야. 민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는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소문 때문에 학생 부모들이 항의했어. 교장의 말이었다. 민지는 충격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다른 일자리 찾아보자. 하지만 민지는 절망했다. 내 꿈이었어. 교사가 되는 거.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눈물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 관계 때문에 그녀가 잃은 게 너무 많았다. 나 역시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승진 기회가 사라지고 동료들이 멀어졌다. 수지는 나를 피했다. 미안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그녀의 배신은 깊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했다. 민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잠시 떨어져 있자.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하지만 그건 이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결정이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민지가 떠난 후 나는 혼자 남았다. 매일 밤 그녀를 생각하며 울었다. 가족의 압력도 커졌다. 어머니는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나는 거부했다. 엄마, 이게 나야.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도 집안 망신이라고 화를 냈다. 어느 날 민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은아, 부모님 집에 왔는데. 소개팅을 강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분노했다. 거절해. 하지만 민지는 어쩔 수 없어.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은 나를 배신당한 기분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선택한 건 가족이었다. 나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는 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이 옳은 걸까? 나는 카페에 앉아 일기를 썼다. 민지야, 나 없이 행복할 수 있니? 다음 주, 민지가 소개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를 통해 전해진 소문이었다. 나는 충격받아 그녀에게 전화했다. 정말이야. 민지는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그녀의 말은 나를 무너뜨렸다. 반대, 배신.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가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 관계의 대가는 너무 컸다.
민지가 잃은 직업, 내가 잃은 친구들, 가족의 신뢰.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다. 돌아와서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자. 민지는 주저했다. 위험해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우리는 몰래 호텔에서 만났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지은아, 나 잘못했어. 소개팅은 그냥 형식이었어. 민지의 고백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추적해 우리를 찾아왔다. 민지야, 집으로. 어머니의 외침에 우리는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내 딸이 망가졌어. 나는 반박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고 민지를 끌고 갔다. 그날 민지는 부모님 집으로 강제 귀환됐다. 나는 홀로 남아 절망했다.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내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 문제야. 상사의 말이었다. 나는 싸우기로 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다. 차별 소송 가능해. 하지만 변호사는 한국에서 LGBT 권리는 아직 약해라고 말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도 부모님과 대치했다. 엄마, 나 지은이 없이 못 살아.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사회가 너를 버릴 거야. 민지는 그럼 사회가 잘못된 거지라고 대답했다. 이 대치는 가족의 균열을 가져왔다. 민지의 부모님 집에서 대치가 이어졌다. 아버지가 개입했다. 민지야,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아이 낳아. 이민지는 반발했다. 아빠, 그건 내 삶이 아니야. 가족 회의는 소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화를 냈다. 결국 민지는 집을 나왔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선택이에요. 그녀는 내 집으로 왔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해?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 갈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민지는 실직 상태였고 나는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 있었다. 게다가 소문은 퍼져나갔다. 옛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다. 어느 날 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사과는 예상치 못했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해. 하지만 이 사과 뒤에는 또 다른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회사에 내 이야기를 더 퍼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녀의 사과는 가짜였다. 민지와 나는 관계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우리 커밍아웃 하자. 하지만 그건 위험한 선택이었다. 먼저 가족에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민지의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의 무리는 참았지만 스트레스는 쌓였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면접에서 떨어졌다. 경력이 좋지만 소문이 그녀는 좌절했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하지만 내 안에서도 갈등이 일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게 옳은가? 밤에 민지가 잠든 사이 나는 몰래 울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민지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이라는 여자였다. 민지야, 나랑 다시 시작하자. 혜진은 과거 민지의 첫사랑이었다. 민지는 동요했다. 지은아, 미안해. 옛 추억이 그녀의 고백은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대치했다. 선택해. 나 아니면 그녀. 민지는 나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의 신뢰에 금을 갔다. 왜 동요했어? 내 물음에 민지는 두려워서라고 답했다. 사회적 압력은 절정에 달했다. LGBT 단체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상담사의 말은 위로였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의 부모가 소송을 걸었다. 딸을 돌려달라. 터무니없는 소송이었지만 스트레스는 컸다.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공개됐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 갈등 기사가 나왔다. 우리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시선은 더 뜨거워졌다. 직장에서 나는 해고됐다. 이미지 문제, 민지도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우리는 가난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지은아, 후회 안 해. 민지의 물음에 나는 절대라고 답했다. 재판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판사는 성인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가족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졌다. 민지의 어머니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갔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우리만의 공간, 사업은 힘들었지만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다. 고객들은 우리의 관계를 모르고 그냥 친절한 주인으로 봤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밤에 민지가 악몽을 꾸었다. 부모님 꿈 봤어. 나는 그녀를 안으며 위로했다. 나 역시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수진이 제주로 찾아왔다. 진심으로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였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다. 내가 용감하네. 수진의 변화는 희망을 주었다. 사회도 조금씩 변했다.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졌다. 우리는 행사에 참여했다. 우리의 이야기 공유하자. 무대에서 우리는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청중의 박수는 우리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카페 손님이 우리의 관계를 알아채고 항의했다. 이런 곳 안와의 사업이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홍보하며 지지자를 모았다. 민지의 옛 연인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너희 그녀는 진심으로 축복했다. 과거의 갈등은 해소됐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남았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을 잃은 대가로 얻은 자유.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저녁,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지은아, 행복해. 응,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눈물은 흘렀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가 LGBT 권리를 강화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민지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엄마가 위독해. 민지는 고민했다. 갈까? 나는 가봐라고 말했다. 민지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미안해 라고 말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회복되면서 가족 관계가 조금 나아졌다. 엄마, 나 받아줄 수 있어.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라고 답했다. 내 가족도 서서히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우리는 제주에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카페는 성공했다. LGBT 커뮤니티의 상징이 됐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과거의 결정들이 후회를 불러왔다. 민지는 직장을 잃은 게 아쉬워라고 말했다. 나는 친구들을 잃은 게 우리의 대가는 컸다. 고조된 긴장 후 우리는 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서약은 감동적이었다. 사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차별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웠다. 운동에 참여하며 변화를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여정은 식텐이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걸었고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았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